자, 오늘 수업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최적 모드. 자, 이쪽은 앞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 단위로 이렇게 슬라이스 단위로 영상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부피 단위로, 그러니까 흔히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3차원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자, 최적 모드는 3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지난주에 봤던 이제 그 영상 세트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차원 데이터 시각화에는 이제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하고 표면 렌더링, 그 다음에 최적 렌더링이 있어요. 이 각각의 특징들이 다른데,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투영, 프로젝션 하는 건데, 자, 투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피사체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피사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빛을 이렇게 쏴주면은 이 피사체를 투과한 애가 이쪽에 상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피사체 내 요 부위의 정보들이 누적돼서 여기 상이 맺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각도를, 자, 이 각도에서 보는 영상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각도에서 빛을 투영하게 되면은 이쪽에 상이 이쪽에 이렇게 맺히겠죠. 이쪽에 이렇게 맺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피사체를 투영을 해요. 이렇게 투영을 해서 여러 장의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장의 영상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 투영한 영상을 이용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표면 렌더링은 뭐냐면은 이게 색깔을 달리해서 할까? 표면 렌더링은 이 빛을 이렇게 쐈는데 이쪽 표면에 탁 닿잖아요. 이 표면에 닿으면 이 정보를 그냥 영상에 심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가다가 이 표면에 닿잖아요. 그 표면에 대한 정보들을 쭉 이제 모아서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표면 렌더링은. 근데 이제 최적 렌더링은 어떤 거냐? 최적 렌더링은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에서는 그냥 투영하면서 이 라인에 있는 정보를 한 점으로 표현하는데, 단순하게 한 점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최적 렌더링은 뭐냐면은 이게 피사체를 이제 지나가면서 피사체를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 피사체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 따른 피사체 내부 조성물들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이쪽에 이제 결과값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적 렌더링의 경우는 깊이에 따른 정보하고 그 조성물에 대한 정보가 같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투영은 3차원 데이터의 관찰 평면을 2차원으로 렌더링 하는 거고, 자, 이게 3차원이죠. 근데 이 영상은 2차원이죠. 그래서 이 투영을 시켜서 한 점으로 그 광이 지나가는 패스에 있는 애들을 한 점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선 추적 또는 광선 투사 계산 방법을 이용하고 그냥 빛이 쭉 지나가면서 요 안에 있는 값들을 그냥 반영을 한다. 예를 들어 10
5, 5, 5, 10 이러면은 이 피사체 내 뭐 밀도 값이라고 합시다. 15, 5, 10이라 그러면 여기 투영된 애는 15, 5, 10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30이 되죠? 여기는 그냥 30 적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평행선을 이용하거나 원근법을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자, 이걸 지나가면서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가정하에 그림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근법은 뭐냐면, 자, 여기 한 군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이고, 한 군데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피사체를 투과하도록 빛을 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맺혀진 상들이 거리감이 살짝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근법은 최적에 가까운 부분을 크게 렌더링한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 그림을 다시 지워서 살짝 보여주면은, 자, 여기서 이제 빛이 나가는데, 자, 이렇게 나가네 하고 이렇게 나가네. 자,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는 이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게 보이죠. 그쵸? 그다음 멀리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크게 이제 원 거리에서 이제 크게 확대되는 정도가 작죠. 그쵸? 그래서 이제 원근법은 최적에 가까운 부분을 크게 렌더링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혈관 영상에서 주로 이용이 되는데, 이게 얘네들 이 혈관 영상들에서 얘네들이 뭐냐면은 이제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을 이용해서 한 건데, 예를 들어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투영을 한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그림이 이게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그림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3차원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 이미지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미지 세트.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빛을 투영을 한다. 이렇게 빛을 투영을 한다. 이렇게 투영을 하면은, 자, 이 투영을 한다고 치면은, 자, 이 빛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값들 중에서 쭉 값들이 존재하죠. 값들 중에 제일 큰 값만 밖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값만 밖에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투영된 영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각도에서 투영한 애를 보면은, 자, 요 혈관 부분이 가장 밝겠죠. 아마도 요 정보만 여기 딱 찍힌다는 얘기예요. 요 정보만 여기에 딱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쪽으로 투영을 했다. 이거 할 때는 보통 이제 MIP 할 때는 이제 평행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쪽은 이제 밝기 정보가 진하게 밝은 애들이 없죠. 이 경로상에는. 그러면은 밝기 정보가 연하게, 이게 연한 거 맞나?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별로 안 연해 보인다.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밝기 정보가 이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 이런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영상에. 그래서 이제 X선 영상이나 CT 영상이나 보통 이제 CT하고 MRI 쪽에서 이제 혈관 영상을 3차원으로 이제 보여주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공간적이나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혈관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다른 거는, 이 그림이 이 영상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 그림이 다른 거는 이게 빛을 비추는 각도, 얘는 이렇게 보냈지만은,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은 빛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그림은 뭐 이쪽으로 보내서 빛을 이쪽으로 보내서 최대 영상 밝기 투영법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3차원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실제 이용하는 거는 얘를 만지면 얘를 그림을 3차원 그림처럼 이렇게 막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얻은 영상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영 직선을 따라 가장 밝은 복셀만을 투영하고, 대조도 향상 CT나 아니면 MRI의 혈관 영상에 응용을 한다. 주로 이제 혈관 영상에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MIP예요. Maximum Intensity Projection의 약자, 머리 글자 MIP. 보통 일반적으로 MIP라고 짧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표면 렌더링. 자, 표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껍데기. 이런 거. 이렇게. 이 알맹이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내부 쪽 내용은 볼 수가 없고, 그 표면에 대한 정보만 추출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표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그림자는 표면의 모양과 각도에 대해 3차원의 느낌을 주기 위해 주어짐. 그러니까 빛을 여기서 쐈다. 그럼 이 반대쪽은 이제 뭐죠? 빛이 이제 그늘지게 되죠. 그쵸? 이쪽에서 쐈을 때 이쪽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그늘진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미술 시간에 이제 데생 같은 거 할 때 살짝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제 입체감 주는 효과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객체의 옆면은 관찰자의 수직인 표면에 비해 어둡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빛이 직접 쏘이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둡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체경 표시가 있는데, 입체경 표시는 뭐냐면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라고 요즘은 별로 크게 없는데, 예전에는 한참 동안 이제 3차원 TV, 뭐 3차원 영화 이게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피사체가 여기 있으면은 자, 뭘 하냐면은 카메라를 두 개로 이렇게 촬영을 해요. 카메라 두 개로 이렇게 촬영을 해. 이쪽 카메라에 찍힌 상이 이거고, 이쪽 카메라에 찍힌 상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상이 결국은 이제 찍히는 위치가
한 카메라에서 찍힌 거는 이쪽이고, 한 카메라에서 찍힌 이쪽 카메라에서 찍힌 똑같은 지점은 이쪽에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3차원 영상으로 보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림이 왼쪽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 오른쪽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을 둘이를 서로 교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대로. 뭐 0.1초 동안은 이 영상 보여주고, 그 다음 0.1초 동안은 이 영상 보여주고, 이러면 좌우 이게 이렇게 이제 영상이 이제 살짝 다른 영상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시각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트릭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왼쪽에서 찍은 영상을 볼 때는 왼쪽 눈만 보이게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은 오른쪽 눈에만 나타나게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안경이 이렇게 있죠. 한 번은 얘만 켜놓고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한 번은 얘만 켜놓고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요. 왼눈 오른눈으로 본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3차원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입체경 표시예요. 자, 얘는 양눈은 조금 다르게 객체를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뇌에서 결합되어 깊이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왼쪽 눈에 대한 영상은 왼쪽 눈으로, 오른쪽 눈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 보내고, 이게 매우 빨리 열리고 닫히는 셔터를 가진 안경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뇌에서의 잔상 효과가 영상들을 하나로 느끼게 해서 3차원 영상을 3차원 영상이 3차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는 뭐 정확한 차이점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에 따라서 이제 영상에 대한 민감도나 영상을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3차원 영상을 보면은 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튼 요즘은 한동안 이게 반짝였다가 요즘은 거의 이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 부작용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요. 3차원으로 이런 방식을 취하면은 3차원으로 볼 수 있고, 유원지나 이런 데,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 그 3차원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방식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3차원으로 보여주는 방식에, 자, 왼눈 오른눈 아니면 왼쪽 렌즈 오른쪽 렌즈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식은 얘를 온 오프, 그 다음에 이쪽 온 오프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 보여줬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반면, 나머지 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렌즈를 이제 평광유리를 이용해서 렌즈를 만드는데, 하나는 가로 전자파만 들어올 수 있게, 사실 빛이 이제 빛의 특성과 관련된 건데, 하나는 세로
웨이브 세로 방향으로 이제 오는 웨이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렌즈를 구성하고 이렇게 평광유리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쪽에 프로젝터가 프로젝터에서 상을 쏠 때 이 프로젝터 쪽에서 가로상 보내고 그 다음에 세로상 보내고 이런 식으로 왼눈 오른눈 하듯이 프로젝터 쪽에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젝터가 있어요. 되게 비싼 건데 이런 걸 쏴주면은 이걸 쏴주면은 한 번은 이쪽만 들어오는 거고 한 번은 이쪽만 들어오는 게 돼요. 그래서 렌즈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 외에 이제 평광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이제 플라스틱 안경 같은 거 주죠. 그게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 평광유리를 이용한 거. 얘네들은 껐다 켰다 하는 얘네 방식은 뭐냐면은 여기에 배터리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 넣는 애들은 다 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배터리 없이 그냥 플라스틱 얇은 안경처럼 주는 거는 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 방금 한 거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텍스처라고 하면 질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질감을 나타내는 이제 표면 렌더링도 이제 존재하고, 그 다음 최적 렌더링은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지만은, 자, 표면 렌더링 껍데기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보여주죠. 이 표면에 대한 정보만. 근데 최적 렌더링은 이렇게 그 안에 알맹이에 대한, 지금 뭐 팔뚝이나 뭐 이런데 영상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이 안에 혈관하고 뼈하고 전부 다 표현이 됐죠 지금 여기에. 그럼 이 피사체를 이제 투과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거를 이제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부 다 누적시켜서 여기 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을 그렇게 해서 이제 입체감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모든 데이터 영상 집합이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고 표면 단층 객체를 포함한 보다 복잡한 시각화가 가능하고 표면과 내부 단층의 세부적인 면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볼륨 렌더링 이처럼 다 알맹이가 다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이미지젤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3차원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잠깐 다뤄보도록 하고, 이 내용부터 우선 마무리 좀 짓자고요. 그 다음 객체 기반 시각화. 얘는 신체 내에 한 장기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장기를. 그러면 객체의 평면이나 볼륨을 시각화하는 건데, 자, 이건 객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 인체로 얘기하면 원하는 장기만 따로 뽑아서 하나의 피사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객체라는 게 원하는 장기만 따로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피사체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이걸 선택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옆에 주변 장기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주변 장기들은 하나도 안 나오게 다 지워버리고 얘네만 남겨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리적 및 복합적 시각화가 가능한데
물리적 시각화는 뭐냐면 실제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물체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각화 및 물리적 모델을 생성하는데, 자, 우리 영상에서 이 부분을 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차원 정보를 뽑아내요. 그런데 3차원 정보를 뽑아내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를 실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내가 그 학교에 이제 3D 프린터를 갖춘 이제 실습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관리가 좀 어려워서 3D 프린터를 이제 학교에서 다 치워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한테 내가 이걸 다 해보라 그랬어요. 이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피사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까지 예전에 시켰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서 많이 아쉬운데, 학생들이 원하면은 그 3D 프린터 옮겨 놓은 데 가서도 나중에 이제 뭐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어레인지는 해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와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견본을 제작한 다음에 모의 수술 등에서 이용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수술이나 굉장히 어려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본을 만들어서 모의 수술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드물게 있어요. 물론 이 견본 만드는데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중하고 어려운 수술에 대해서는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형태로 이제 피사체를 제작해서 파는 업체도 있어요. 물론 국내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이런 이제 피사체를 만들어서 파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3차원 시각화 쪽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이미지제이에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슬라이스 단면을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봤었죠. 몇 가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참고를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 이제 3D로 이제 얘를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맨 아래 슬라이스가 이 형태라서 그냥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볼륨 뷰어를 보면은, 자, 얘는 보면은, 자, 이 그림이 지금 요 슬라이스 근처쯤 돼요. 그러면은 자, 이 학생들이 헷갈릴 때는 XY 슬라이스니까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면 될 거고,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쪽이 X축, 여기서 보면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XY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XY축이 이 축에 대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Y 위치가 자, 그러면 이쪽이
이쪽이 y네. 이쪽이 y. 내가 그래서 y축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 이쪽 단면으로 다시 잘라놓은 영상이에요. 이쪽 단면으로. 그리고 3차원에서 보면 이쪽과 이쪽이 이제 같이 이제 고려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영상은 우리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정보만. 이쪽 슬라이스 그 엑셀 영상만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엑셀 영상만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쪽에선 지금 세지탈이라고 부르는 그 슬라이스를 우리가 선택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3차원으로 이제 3차원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리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다른 단면으로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에 가령 이제 눈 있는 데를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눈이 있죠. 여기 눈 있는 데에서 이걸 움직여 놓으면은 자 이 부분이 잘 보이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눈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눈의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볼륨부 쪽은 이제 표면 정보들을 이렇게 쭉 반영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영상 샘플을 보면은 그게 머리가 어디 있을까? 학생들이 맨날 이건가 보다 가지고 놀던 영상이 있어요. 자, 이게 뭐 챕터 10에 이제 시테이드란 영상인데, 맨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갖고 놀던 영상에 챕터 9 이 영상에 대해서 볼륨 뷰어 인터랙티브 서비스 플러스 아마 이거 같은데, 영상 이제 재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데이터 양이 많아서 이제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256장이 있네. 영상이 256장. 자, 프로세싱이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자고요. 뭐냐 이거? 이거 하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이 기능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얘를
이미지 밑에 스택스 밑에 3D 프로젝트. 3D 프로젝트 네. 이거를 한번 봐보자. 이거 맞죠? 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3D로 이제 프로젝션 한 거, 이거는 이제 볼륨 렌더링에 가까운 거예요. 그 표면 안쪽에 있는 정보들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학생들이 매번 이것만 붙들고 이거 하루 종일 멍하니 이거 돌려놓고 시간 때우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여튼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거는 단순해요. 특정 각도에서 보는 영상들을 쭉 각도를 쭉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프로젝션한 영상들을 쭉 이어서 동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네. 대략 집 프로젝트는 뭘까? 여튼 이거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해봐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3차원 재가공하는 부분들, 이제 리슬라이싱이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봤던 이제 볼륨 렌더, 그 서피스 렌더링 뭐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서피스 렌더링을 한 거, 이거는 이렇게 서피스 렌더링하고 이 안에 대한 정보는 없죠. 내부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이쪽은 이 그림은 뭐죠? 이 알맹이에 대한 정보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알맹이에 대한 정보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 얘는 껍데기만 보이죠. 봐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이 영상에서 목표가 있죠. C스파인이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서피스 표면만 보니까 이제 목표가 관찰이 안 돼요. 근데 이 그림에서 어때요? 이 그림에서는 이 C스파인까지 보이죠. 알맹이까지 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볼륨 렌더링이고 얘는 이제 서피스 렌더링으로 이제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색깔을 한번 입혀볼까? 이게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는 게 이미지 컬러에서 쇼 룩업이라 디스플레이 룩업 자,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선택하는 게 어디 있었는데요. 룩업 테이블 여기 있다. Z 뭐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볼까? 이렇게 룩업 테이블 이용하면은 책에서 보듯이 내부 정보에 대한 색깔을 좀 달리해서 물론 이제 이쁘게 보이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슬라이싱, 서피스 렌더링, 이제 볼륨 렌더링까지 전부 다 해봤어요. 학생들도 사실 이거 수업 시간에 하면 학생들 맨 장난만 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어수선한데 여튼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젤 이용해서 이런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여러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번 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은 이제 암호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내가 조금 해줄게요. 그렇게 거기까지 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